최근 미국의 유명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한국의 K-21 보람의 전투기가 태평양 지역에서 겁도 없이 팽창해 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단숨에 제압하는 미군이 운용하는 값비싼 F-35에 대안으로 한국산 K-21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무기산업 컨설팅 업체 인툴그룹의 분석관 리차드 아브라피아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 제품 매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완벽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 인키-16라벨을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 산업 프로그램과 높은 비율로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차드 아브라피아는 K-21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선 코리아의 자주 국방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채널 미국의 필그룹은 한국 공군 2의 K-21 보람의 노후화된 F-5, F-4 팬텀뿐만 아니라 초기형 미국산 F-16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K-21 전투기는 최소원의 가격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전부 압도해버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역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값비싼 전투기 대신 K-21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K-21 보람의가 F-35를 제외한 노후화된 미국산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미국의 포브스는 K-21 보람의가 미국의 F-35와 중국산 전투기와는 별의 다른 전투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포브스 매체는 예상치 못한 곳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K-21 보람의를 보면 미국산 F-35의 외형과 닮아 쓰면서도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F-35는 엔진 2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21 보람에는 트윈 엔진 기체라는 점이죠. 친구를 엔진 기체는 액난아마 오작동 나도 기체가 추락해 인명사고가 벌어지기 쉽지만 쌍발 엔진 기체인 K-21은 다른 한쪽의 오작동에 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또한 K-21 보람매가 사용하는 F-414 400회의 엔진은 성능이 보장되는 진이 몇 수에덴 의45 3대 전투기 인그리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고 가장 큰 장점으로 P50과 F-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무기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21의 스텔스 기능에서도 차근차근 말을 이어가는데요. K-21 보람에는 현존하고 있는 45 5세대 전투기 중 F-35와 F-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나팔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가볍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21 보람의 가성대한 출고 시 글 치르면서 미국 내에서는 말 많은 로키드 마틴의 F-35보다 더욱 강력한 태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비록 완전한 스트레스와 전술, 연동 능력을 가진 F-35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전투기 기체를 만든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선 한국산 무기가 신뢰를 받고 있으며 F-35가 불량을 읽히는 동안 매우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공군은 5세대 전투기보단 K-21 보람매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공군 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 각 가성비와 유지 능력에서 실패작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미공군은 냉전시대부터 쌓은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목적으로 F-35를 개발했지만 너무 하이엔드로 만든 어제파 11일터와 비교해봐도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 공군 참모참 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가 F-35의 포지션 조절을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F-35의 가격 또한 엄청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 의주 전투기 공급업체인 로키드 마틴 2점 신기술 과 옵션들을 붙여 한국뿐 아니라 미 공군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를로 넘쳐난다지만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싸며 프로그램 버그도 많이 신고되고 있어 출시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로켓 받친 4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미공군은 당장 노후화된 악-16을 대체하기 위해 1800대 악-35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250대만 도입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한국의 중형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악-35는 스포츠카 같은 성능의 잔고장이 많았다며 스포츠카는 출퇴근용으로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일요일에만 운전하는 것이다 라며 스포츠카 같은 악-35를 로우엔드급 싸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평상.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악-35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로우엔드급 기체를 날아 있다는 것인데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은 가성비 좋은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의 Ki-11 보라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T-50 고등훈련기를 판매할 때부터 장기리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적 문제 따르면 Ki-11 보람에는 블록트부터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게 되며 동체 연료 탱크 하단부 장부에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날개 하단부에는 총 6개 부장이 가능하며 레이저 유도 폭탄 및 차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체계를 악-35보다 더욱 많이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약 800마일에 출중한 엔진 성능을 갖추고 있어 쌍과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악-35와 비교되는 무장책의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의지는 지속적으로 악-21 보라매를 유지 보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리하면 계속적으로 정비 부품이 생산될 것이고 악-35처럼 유지 보수 비용 2천 정부지로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가성비로 Ki-11 보람에는 미 공군이 원하던 매일 운영에도 부담 없는 데일리 기체인 것입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파일럿 의견은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우리의 Ki-11 보라매가 쓰인다면 세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 것인데요. 일본은 진심으로 부들부들 떨며 발광 한국산 Ki-11 전투기의 열등감 폭발할 것이 분명하고 전투기로는 콧대 높은 미국이자 국산 전투기 대신 전투기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영한다면 1분간 미국이 더 좋고 저렴한 45, 3대 기체를 개발할 때까지 엄청난 한쪽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Ki-11 전투기는 2030년에나 쓸 수 있는 거대 2030년의 중국은 이미 6살의 전투기 가한을 의가득할 건데 등 근거 없는 헛소리로 답했는데요. 아무리 공신력 있는 포브스가 언급한 내용에도 자기 입에 쓴 약은 절대로 안 삼키는 중국인데요. 중국산 짝퉁빵 수백 전투기가 커 111기의 우수 추락할 날 이모지 않았군요. 배고프려 제국 채널 영상 3개 전투기 제조 기술 초반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무기 거래 방식 수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하여 경쟁을 압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 이것을 보유한 한국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영원히 다 못쓸 정도로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기 관계자가 340만 발이나 비축된 대고 미리 포탄을 두고 내린 평가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고 육군 부문에서는 최첨단 무기로 충북을 압도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와 같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강력한 명품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군에서는 순수 인력으로 운용하는 105mm와 같은 재래식 곡사포를 운용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2021년부터 한민족에 기발한 방식으로 이러한 배고 미리 채식고 사포박 캐베고라는 훌륭한 무기 체계로 재탄생하게 되어 대한민국 군사력의 큰 보탬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군사 무기 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군 2차 세계 대전부터 주력 화포로서 오냄, 대개 계열의 배고 미리 견인 국사포, 일명 동포를 인계받아 북군의 화력 지원, 화보로 사용해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 배고 미리 곡, 싸고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미군이 쓰던 것을 인계받은 것과 연어 생산을 하면서 우리 육군에는 2000무 내달하는 배고 미리 견인 국사포를 가지게 됐고, 이 중에는 2차 대전과 6.25에 사용하던 장비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배고 미리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155mm 국사포가 개발되면서 배고 미리 견인 국사포의 화력 인하 거리에서 나오는 메리트가 대부분 사라져버퇴 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K-55 자주포와 K-9 자주포가 개발되면서 운용하기 힘든 견인 보는 거 이상 주력 화포로서의 입지를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격 훈련 써봐도 배고 미리 포탄 이나마 돌게 되는데요. 만약 안 쏘고 재고탄에 폐기 처리할 시에는 처리 비용만 6,8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약 69대의 K 흑표 전차를 제7기동 군단에 배치시키는 게 가능한 어마어마한 액수 저배 고구려 제국 텔레비전 영상.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340만 발이나 되는 포탄 갈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청에서 배고 미리 견인 곡사포 르차륜형 자주포로 개조하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안은 꽤나 상세했는데요. 개발비 도 아낄 겸 기존의 상태가 좋은 해범 1위 견인 곡사포를 고른 뒤 트럭에 탑재해 차륜형 자주포를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힘들게 땅을 파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포병들에게는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초탄 발사 시간까지 압도적으로 짧은 일동일한 성능 이 화포와 동일한 수량이라도 몇 배가 강력한 순간 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국군 입장에서는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배고 미리 견인 국사포 가 행사 에포로 전락하는 것이 맞는 것과 40만 반이나 되는 배고 미리 포탄을 다시 쓸 수 있기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는데요. 이후 소름 돋게 도 삼성 테크인에서는 고급형 자주포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실술로 캐베고라는 명품 자주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엄청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배고 미리 견인 국사포의 단점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절했던 과거와 달리 캐베고의 일은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해 운영하는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우선 필요 최소 인원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요. 기존 배고 미리 견인 곡사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인원 2일 필요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함 발을 쏘기 위해 엄청 많은 사전 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포병으로 견인포나 박격포를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반면 캐베고 차륜형 자주포는 5명의 활동하며 빠르게 준비를 끝마친 이다 트럭을 이동해 주차하고 유압식 지지대로 차량을 고정시키면 발사 준비까지 끝나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다가 최신식 사격 통제 장치와 시스템을 통합해버림으로써 레버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포신을 조준하는 것도 가성비 있는 조이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 자동으로 포신 이 방향을 잡고 호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탕 발사 시간을 4분의 1도 안 되게 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차린 영배고 미리 자주포 개발에 가장 먼저 시작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모바도 1분 30초가 걸리는 과정인데 한국 이것을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포격이 이루어지고 진지를 이탈할 때는 더욱 빠른데요. 지대만 올리고 출발하면 되기에 진지 이탈에 필요한 시간은 단 30초라는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계사수도 트럭에 탑재되어 있는 K-6 기관총을 이용해 경계를 쏘게 되기 때문에 올라타면 한 번도 안 내리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경기 전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륜형을 채택해 개발비와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줄여 해당 가격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캐베고어의 도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도입된 캐베고 차륜형 차즈 보는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여당 급에서 반독 작전을 벌일 때는 마음대로 K-9 자주포를 쓸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만 캐베고가 등장하면서 여단장들의 마음을 일시름독해 했으며 마음대로 후방 폭격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도태되는 105mm 복사포를 예술외 경지로 재탄생시킨 반면 섬나라 일본 자위대는 호미디를 방불케 하는 쓰레기 형태의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 그 모습을 방위 장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엄청난 방신을 당했는데요. 대고구려 제국 채널 영상. 우선 일본은 육상 자위대가 이전에 제조한 90-90 자주포가 허접한 성능 대비해 운영비가 너무 비싸 155 차륜형 자주포를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군용 자동차 기술로는 제대로 된 자체를 못 만들어 개발 지원으로 독일산 자체를 채택한 것과 더불어 이 때문에 19-10 자주포의 제작 단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1대당 하나로 70억 원을 자라나는 최악의 가성비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약 50억 원인 것을 고려해보면 정말로 최악의 가격인데요.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인 낮은 단가의 이 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는데요. 가격을 아끼기 위해 90-90 자주포에 탑재되는 포신을 그대로 채택하여 개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캐베고 TTS 일대 가격인 6억 원의 10배가 넘는 놀라운 가격입니다. 심지어 70억인데 6억 원짜리에 캐베고보다 전면 방어 능력이라든가 포신 방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픈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방형 포를 개발했다며 물론 비용면에서도 후자 쪽이 저렴하고 조달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개방형 포를 도입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70억이나 되는 자주포가 방어 능력까지 없는 것이죠. 이런 황당무계한 해명에 일본 네티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무전 체계는 가격에 비해 정말로 10등 아다 무기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옵션만 추구하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의 자주포는 해외에서 기존의 자주포를 사오는 것뿐이 자나 영 포탄을 구별 도하지 못하는 녀석들이 육상 자위대 되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무기 도 종류만 늘려서 일본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기 위한 장식물 느낌이다 라는 등 일본은 한국산 무기의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끼고 열등감이 폭발하며 진심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군요. 이렇게 허접한 자주포를 개발해놓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일본 방위성은 정말 000 했으면 좋겠군요. 한국과 일본의 무기 개발 기술력은 이렇게 사소한 분야에서도 초격차 수준의 성능과 가격 차이를 자랑합니다. 34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한국군의 자랑스러운 캐베고 차륜형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배치되는